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미국은 사상 최고치란 말을 입에 달도록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달도록. 오프닝 멘트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같이 하는 게 그런데 우리 증시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것 같고 네. 코스피는 상승폭을 상당폭 줄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금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는 정도로 네. 1% 정도 올라갔다가 쭉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지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거의 1.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오전부터 이제 한 11시 정도부터 좀 꺾이는 모양새들이 좀 펼쳐졌던 부분들이 좀 주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증시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상단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점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확신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2011년도 12년 장세랑 너무나 유사했던 부분들. 이전에도 한번 제가 과거 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뭔가 상단에 막혀 있는 박스권 장세가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전부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이익 전망치, 그럼 이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이익 추정치들이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조금 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또 금방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출 지표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딱 하나 남았죠. 이제 이번 주 딱 목요일이니까 다 네. 끝났다고 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OECD 경기 선행 지수. 요게 이제 결정타를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요걸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수치지표 나온 거 보면은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당분간 계속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상승폭이나 위에 업사이드에 대한 얘기는 좀 작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오늘 또 확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 확신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조심스럽죠. 네. 그만큼 이제 높은 확률로 박스권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좀 더 새로 고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자 아이디어도 투자 아이디어고 저는 신광섭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신광섭 매니저님, 리프레시하고 스치면 상한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아, 꼭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답변을 듣고 뭐- 새로 고침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리프레시죠. 여기서는 네. 리프레시라고 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리프레시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확인을 받았고요. 자, 존존스님은 제가 알기로 스치면 상한가에도 자주 등장하시는데 이 부분 꼭 오늘 스치면 상한가 방송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프레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신을 갖고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단어 자체가 머쓱할 정도로 반가운 대형주 강세라고는 하겠지만 네. 지금 보니까 대형주도 소위 말하는 힘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대형주 시간이 돌아왔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은 분기 실적 발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피크아웃 논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도 주가 하락이 좀 기인했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계절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제조 또는 자동차도 있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애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끼일 정도로 사실은 네. 주가 상승 과속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업종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1월 달 정도에 대부분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10개월 정도를 약간 조금 하반 경직으로 계속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간에 삼성전자는 한 번 또 급락이 나오면서
7만 원이 깨졌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이제 최근 수급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뭐 외국인들이 다시 또 파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업종들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에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도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 8천억 넘게 잡아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기관과 금융투자 쪽에서 좀 현물 매수해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더 좋은 거는 외국인들 선물까지 또 사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틀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뭐 바로 반납하게 했지만 물론 이제 단발성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자막에 나간 것처럼 이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연속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IT 쪽은 조금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 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필라델피아 관련된 추정 펀드라든지 그 IT 전반적인 펀드를 이제 iShares 지수를 좀 추종하는 이 펀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청정권에 좀 도달했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테슬라도 속해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T 쪽에 조금 우리가 반등 시바다나 좀 이렇게 쳐내는 전략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테슬라가 이제 제가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FP 관련된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MCM 관련된 부분들 구조를 갖고 있는 배터리를 양산하지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벤츠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제 철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무거운 거거든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근데 굳이 왜 해외 유명한 자동차 업종 그 회사들은 굳이 왜 중국산을 선택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뭐 K 배터리도 좋지만은 일단 중국산 배터리가 좀 더 원가가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들을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좀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슬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쪽이 갑작스럽게 많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로 괜히 또 부정적인 플로우를 좀 주면서 2차 전지 잘 나갔던 업종들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IT 쪽을 조금 미국 시장에도 고점 증거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은 좀 뭐랄까 좀 차분히 가져가자 이런 네. 느낌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크릿컬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좀 꺾여 내려가는 국면.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어저께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는 오늘 새벽이긴 하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어질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뭐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미국은 이 시크릿컬이나 아니면 최근에 IT에서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말고 제조와 관련된 IT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반도체와 같은 그런 부품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섹터는 불과 한 3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60%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금융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은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가? 이랬을 때는 그 차이점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이제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치고 나가려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데 그게 비용 단이 아니라 수요 디맨드가 좋아서 그렇죠.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물가를 잡고 나서 수요가 올라갈 때 그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지금은 좀 달러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고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국이 조금은 더 치고 나가는 장세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그런 거, 그렇다면 대형주에 대해서 약간은 중립적으로 보시는 부분인데, 대형주 아니면 약간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온기가 돌 수 있는 주도 큰 굵직한 섹터 정도는 어떻게 집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좀 빠르게 좀 답변 드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레이트 로테이션 장세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조건은 다 좋아요. 뭐 채권물도 보시다시피 다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소프트 로테이션 정도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미국이 좀 더 좋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으로는 이제 IT 대형주들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요인들이 있겠죠.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뭐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반적인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하거나 그래픽 카드를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지금 청정권에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순간적으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하락이 좀 순간적으로 나오면은 가치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들한테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도 좋은데 여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는 조금 뭐 전략 매도보다는 뭔가 이제 절반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인데 뭐 테슬라는 어찌 보면 완성차잖아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중국에 선택받았던 이슈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2차 전지를 상징하는 엠블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뭔가 이 가격 인상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 3대 소재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등시마다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이미 지수 영향으로 빠졌던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그 순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심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요인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 인플레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서도 수요는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그대로지만 영업이익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비체감 섹터, 경기 민감주에서 비체감 섹터인 과대 납폭 종목들, 뭐 조선주도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쪽으로는 굳이 뭐 반등 좀 나온다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전략으로 롱통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다면은 다시 또 이제 원금이 회복되든지 아니면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내년 상반기 때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미국은 그레이트 로테이션, 한국 소프트 로테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뜻이 뭡니까? 네. 뜻이 뭡니까? 아니, 큰 회전? 뭐 그렇게 부드러운 회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한국말로 보시면 번역하면 무슨 그렇게 뜻인가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프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용어는 없어요. 뭔가 이제 등록된 용어는 없지만은 조금만 약간 좀 서브 개념으로 좀 보시는 관점. 그러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전에 2013년도에 이제 멜린치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나온 것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채권의 자산들이 옮겨가면서 그 위험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2013년도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는 한 해 수익률이 30% 가까이 육박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 용어 사전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돼 있는데, 반대로 제가 한국은 소프트 로테이션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레이트보다는 조금 그레이트가 사실 큰 의미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작은 규모로는 그래도 로테이션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크고 작음의 의미였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부드럽게 어떻게 가는가 있어 해서요. 보이게 하려고 네. 그렇게 좀 영어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쉽지 않네요. 이렇게 또 뭐 듣기가. 이렇게 강성호 아나운서의 이제 주린이 타임 뭐 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어 사전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 또 우리가 종목으로 봤을 때 신광선 매니저님은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더 좀 앞으로 유망하다,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저는 뭐 지금 프레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시크니컬, 네. 오늘도 신민감. 네. 신민감. 신민감하시고 어제 좀 잠깐 채팅방을 봤는데 네. 어제 스치면 상한가에서는 스치면 상한가가 좋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못 네. 들었습니다. 잘 못 말했습니다. 네. 네. 섹터를 일단 말씀해 주시죠. 섹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앵커님도 많이 공감하실 수 예. 있는데 뭔가 이제 뭐 전문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합쳐 2,400개 종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눠지면 좀 수십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들 한 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저도 뭐 주변에도 계시는 분들 현직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10년 이상은 해야지 그래 시니어급으로 인정받는다. 그래도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뭐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제가 모른다라고는 솔직하게 답변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장세를 좀 분석했을 때 매크로적인 관점으로는 앞으로 정말 4, 5년 정도는 경기 민감주 주도 장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계속 경기 민감주 쪽만 섹터만 좀 파고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의 지금 뭐 경기 민감주가 올해 상반기 때 조금 잘 날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제가 한번 카운팅을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정도 쉬었더라고요.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슬슬 움직일 때가 됐고 많이 빠졌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뭐 철강, 화학 다 업종들 쭉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네. 주가보다 더 레벨 다운이 된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익은 그때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기 직전보다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게 답은 없지만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저평가 부분을 확신을 든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앞서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가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11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 빨리 지나가면은 이제 피크한 논란이라든지 네. 뭔가 이제 안 좋았던 얘기가 사실은 3분기 때 워낙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적 발표 딱 끝내면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빠질 게 없겠구나. 더 이상. 그러니까 3분기 때가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대부분 실적에 운송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 강세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을 빨리 극복을 하고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극복을 하고 빨리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좀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네. 주가 레벨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1월에 실적 시즌이 조금 통과되고 나면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섬유, 금속, 뭐 네. 음식료, 화학 쪽에서 좀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뉴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장 우리 국내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글로벌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쇼티지로 인한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네. 프랑스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원전을 재가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프랑스 마크로 대통령도 재선을 하기 위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코멘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앞서 식스팩에서도 언급을 잘 해줬죠.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 네.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오늘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헝가리를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헝가리의 그 대통령분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회담을 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헝가리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두 양국은 원전 관련된 부분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재임 초기에 대선 그 처음에 당선 초기에는 원전 폐기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을 좀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물론 이제 정권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 연장성들이 조금은 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7년 정도. 한 기를 해서 테스트까지 결과를 거치면 7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고리 원전이라든지 노후화된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년 동안 그거를 짓는 데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고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을 좀 더 기한을 두고 또는 그에 대해서 좀 뭔가 점검이라든지 부품 교체, 오래된 부품 교체하는 그쪽으로 좀 접근이 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제 내일이죠.
내일로 알고 있는 11월 5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후보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야가 이 원전 관련된 부분, 특히 분명히 에너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토론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원전 관련주들이 정책주로 완벽하게 저는 탈바꿈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겠지만 수출 관련된 원전은 조금은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이 좀 후퇴될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는 이 부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점검할 수 있는 업체들 이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대선 테마 내지는 중장기 정책 모멘텀이 건설 쪽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있는데 이제 기본 원전도 탄소 중립 더불어서 에너지 자립도를 생각하면 어쩌면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선 테마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주식 격언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그래야 될까요? 달리는 발을 별로 올라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예. 차라리 눌릴 때 잠깐 말이 잠깐 멈출 때 그때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좀 그렇고 오늘 이거 말고 좀 특별하게 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풍력주가 급락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이 유럽의 이제 회사들이죠. 지금 이제 풍력도 이제 한 이 터빈을 만들 때마다 거의 소요비용이 40에서 4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네. 비용 증가라 이래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 상장돼 있는 OTC 마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베스타 윈드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여러 이제 업종들이 지금 다 10% 이상 급락이 났습니다. 그 배경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전으로 더 좀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풍력이 지금 CS 그룹주들이 급락 나오고 상강에도 급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반기 때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올해 하계 때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 네. 결국은 이제 쭉 올라가다가 대장을 하는 종목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장비 업체들도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키 맞추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라리 수출 관련된 부분보다는 차라리 그 안에서 고리 원전이라든지 사례로 들어서 고리 원전이라든지 수리라든지 뭐 점검, 뭐 부품 교체 이쪽에서 모든적인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이 순환매, 소부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순환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전도 그럼 그런 흐름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섹터나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종목을 PT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간만에 또 종박으로. 그래서 약간 좀 부품으로 좀 오.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텐데 바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PT 종목은요. 예. 최근에 이 종목 파워 있는 종목은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일진전기라는 종목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뭐 네. 아시다시피 뭐 일진파워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일진파워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일진전기는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라고 하니까 전선 및 전력기기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이제 원전 부품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수원, 한국수자원 발전소와 함께 원전 기동형 변압기를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해서 이제 교체 수기 도래 관련된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장세에서 안선 맞춤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구리 가격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조금 쉬는 듯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전선의 기초가 사실 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가격 반영이 조금 프리미엄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 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전 그 6월, 7월처럼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좀 제가 편입을 한다, 현재가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을 6,800원 선.
손절 가격은 5,3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길게 쫙 보시면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턴 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빠진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진전기 한번 키 맞추기에서 키가 클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일진전기 목표가 6,8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